박희록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년치를 위한 한미 양국 간의 방위 분담 협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2018년에 봤던 데자부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도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아무런 합의도 못하다가 2019년 들어서서야 마지막에 1조 389억 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미동맹은 상당히 훼손되었고 따라서 1년마다 방위 분담을 계속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년치를 위한 방위비 분담도 그대로 데자부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서울에서 1차 회담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10월에는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또 서울에서 제3차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고 서로 입장만 계속 확인한 채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론에서는 이러저러한 다양한 추측 기사를 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한미동맹 관계는 적지 않은 불신이 계속 쌓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은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느라 또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어떤 내용을 제안하거나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눈치를 살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작은 액수로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제시한 이후에 누구도 그 액수를 변경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평행선으로 계속 시간만 끌면서 아마 내년 초 되면 어떤 극적인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 사이 한미동맹은 상당히 훼손될 겁니다. 이것은 이웃 국가인 일본과 대비하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일본의 실무자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도출해냈고 그래서 기한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위 분담이 미일 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경우에는 한미 양국 모두가 돈의 액수를 흥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방위 분담이 한미 동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50억 달러를 제시를 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액수를 제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무선에서 나름대로 대통령이 조금 과도하게 제시를 해도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극단적으로 한미동맹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위협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방위 분담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라는 조건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것을 고민해야지 미국을 비판만 해서는 안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한일 관계에서도 감정적으로만 대하다가 상당한 낭패를 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무자들은 배짱 부리지 말고 미국의 실무자들과 더욱 진지하게 협상을 해서 어떤 선에서 조금씩 합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실무자들한테만 합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전화도 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을 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은 우리 한국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을 상업적인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현재 나토도
뇌사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간단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한미동맹은 뇌사 상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청와대 참모들이 고민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쯤이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잠이 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위 분담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는 계속 감정적으로 또는 이제 뭐 미국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논문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 10월 31일 날 발간된 건데요. 한일 군사문화 제28집에 대미국 방위 분담 분석과 대응 방향,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참고가 될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방위 분담에 대해서 그 논문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 이 방위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나 또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나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는 어떤 정권의 입장은 그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국가의 이익, 국익을 가장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은표 방위분담 대사는 눈치를 보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어떤 선에서 적정하게 타결할 수 있는지를 미치게 실무자하고 허심탄회하게 그 논의를 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설득시키고 또 한국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를 저는 진지하게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눈치 보면서 시간 끌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뭐 청와대나 백악관이 알아서라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록을 먹는 관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분담 관련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1년에 얼마 정도를 지원한다는 총액을 협상을 해왔습니다. 90년대에 이것을 할 때는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가 적게 지불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여기에서 군대를 유지하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가 충당한다는 그런 그 목표 하에서 조금씩 올려가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좀 많이 받는 게 이익인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적게 주는 게 이익인 것 같고 그래서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분담의 협상 전반을 총액이 아니라 미국이 그 사용하는 어떤 그 발생시키는 비용 중에서 한국이 전담해야 될 비용 또는 미국이 전담해야 될 비용 또는 양국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그 비용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성격별로 저는 분담을 서로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부터는 매년 액수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데 따라서 예를 들면 인건비는 우리 한국이 전체를 담당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어떤 군사시설 이것은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또 예를 들면 미군이 여기서 이제 그 발생하는 추가 비용 한국 국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수당도 우리가 하도록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항목만 발표를 하고 그것이 대략적으로 뭐 얼마 정도 될 거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총액 단위로 이 협상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그렇게 했고 현재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보다는 미국이 사용하는 비용 중에서 우리가 분담해야 할 성격이 있으면 당연히 분담을 하고 미국이 전담해야 될 것은 당연히 미국이 전담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미국이 전담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미국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사실은 동맹 정신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5년 단위로 또 다시 원복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그 당시에 만약에 10억 달러 정도에 합의했다면 1조 2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사실은 지금 이러한 홍역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그런 항목별로 하면서 5년 후에 그 당시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위분담 협상에 있어서도 외교부하고 국방부가 좀 역할을 분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계략 일반적인 상황, 예를 들면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우리 한국군 근로자에 대한 뭐 비용이나 또는 처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 같은 경우에서는 뭐 미군하고 같이 하는 거, 예를 들면 미군이 시설을 짓는다든지 또는 이제 뭐 미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국방부가 이제 협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을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 실무자들이 해당 미국의 실무자들하고 진지하게 협상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고위층은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모두가 나서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선에서 어떤 접점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방위 분담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항목별로 협상하는 걸로 하고 대략적으로 5년마다 이렇게 하자. 또 예를 들면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도 원칙에서만 그 고위층에서 이 합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원칙을 발표하면서 미국도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적고 그렇게 되면 실무자들 차원에서 어떤 체면 손상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언론부터 너무 이 액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미동맹은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안보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언론에서도 당연히 생각을 한다면 이제 적게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사실은 주한미군이 뭐 철수도를 감축한다든지 한미동맹 훼손돼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언론에서는 정부와 또는 정부 담당자들이 이것을 협의하도록 지켜보는 그런 태도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국민들께서도 무조건 방위 분담을 마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손해고 미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또 미국의 이 세계경찰 역할에 따른 어떤 부담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정선에서 어느 정도 방위 분담을 해주는 것이 서로 간에 좋고 또 그것은 뭐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성을 회복하는 계기다 하는 그런 측면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위 분담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뭐 미국을 비판하고 적게 주는 것이 이익이다. 예를 들어서 조금 많이 주는 합의를 해오면 그 관리를 비판하는 거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동인가 본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진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잘한 것은 받아들인 것이 우리가 좀 열린 태도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욱더 많은 미군을 수용을 하고 있고 미군의 활동이 우리보다 더욱더 활발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자세를 가졌고 최근에는 사실은 방위 분담을 갖고 미일 간의 어떤 쟁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위 분담금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그 길의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해야 되고 따라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욕망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면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이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우리 한미 관계가 약화되고 또 한국의 안보가 악화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혜롭게 관리를 해야지 명분이나 어떤 자존심이 중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